네, 네 후보의 3차 TV 토론이 막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마이TV를 통해서 120분 동안 실시간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오동현 변호사와 함께 토론에 대한 평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함께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인데요. 또한 오마이TV는 모든 시민은 평론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분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다 같이 토론을 어떻게 봤는지 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은 투표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 정말 네거티브가 이렇게 심하구나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전반적인 총평을 해본다면요? 저는요, 네. 지금 뭐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네거티브 이게 무슨 토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특히 두 사람 김문수하고 이준석 이 두 사람은요 네. 토론의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1차 지난번 토론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이상하게 토론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니 김문수 후보는요 네. 무슨 정책을 얘기하라고 자기 정책 발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도 이재명 후보 공격을 해요. 네, 머릿말에서 끝말까지. 네. 네. 그게 말이 돼. 입만 열면 이재명, 입만 열면 이재명.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만 하다가 끝났어요. 네. 정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았다니까요. 아니, 마지막 말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토론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가 너무 미워서 토론에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만 물고 늘어지면서 질문 시간도 거의 대부분 이재명 후보한테 할애를 하고요. 네. 이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저는 검찰 리스크라고 보는데 이거 계속 부각시키면서 그걸 문제를 삼고 네. 쌍방울 대북송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요. 네. 나중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쌍방울 대북송금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 내용에 이재명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판단한 게 없어요. 분명히 네. 그렇게 판결문 돼 있고요. 네네네. 그걸 무리하게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서 재판받고 있으니까 문제 있대요. 네. 구제 추정 원칙은 어디 갔습니까 대체? 자, 정말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물귀신 김문수 내란담 국핀 투표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댓글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도 평론가다. 모든 시민은 평론가다. 이게 오마이뉴스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한 줄 평. 이 3차 TV 토론 매우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의 중요 국문에서 나의 한 줄 평은 영원히 이 디지털 세계의 박제가 됩니다. 자, 오동현 변호사님. 네. 총평을 한다면요? 세 번의 토론 중에서 오늘이 정말 최악이었던 것 네. 같고요. 네. 네거티브가 최고의 공세로 이어졌죠. 오늘은 또 특히 뭐 주제가 이제 정치 또 네. 다양한 분야에서도 공약과 또 네. 마지막 외교 안보 관련된 정말 우리나라 국익에 중요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네. 우리나라의 그 외교 안보를 어떻게 또 이끌어갈 것인지 또 네. 정책 어떤 정책을 우리가 나갈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를 보셨을 건데 네.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기존에 있어 옛날 일들, 옛날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 형수 관련된 네, 얘기라든지 형 강제 입원 관련된 얘기 이미 벌써도 밝혀졌고 네. 또 이재명 대표 사과할 건 사과했고 이미 벌써 지난 과거의 일들을 네, 계속해서 들춰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준석 후보는 정말 아무런 본인들이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 네. 없이 오직 이재명만 계속 내내었거든요. 그래요. 네, 특히 이제 두 참. 번째가 이제 공약에 대해서 네, 심층적으로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지 네, 않겠습니까? 네. 개헌에 대한 게 네, 있었고 외교 네. 안보 정책에 그렇습니다. 대한 게 있었고 그런데 그 발언을 할 때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구 후보밖에 없었어요. 네. 나머지 두 사람은 이재명을 어떻게 공격할 네. 것인가 특히 맞습니다. 신변 잡기까지 네. 동원해가면서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총평하고 네. 이따가 나중에 네. 개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극도의 최악의 네거티브 공세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의 본질이 뭔가 이 핵심 축을 맞습니다. 네. 견고하게 줄기차게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네. 내란에 대한 맞습니다. 네. 얘기를
되게 많이 거듭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때문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네. 거고 내란 네. 세력을 척결해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 이번 대선의 키다. 네. 중요. 그게 이번 대선의 목적이다는 걸 명확하게 한 거죠. 저는 두 네. 가지 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다른 길로 빠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 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밝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이준석이라는 후보는 내란당에 같이 가는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요. 음. 그러면 내란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네. 이게 마치 무슨 뭐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약 단일화를 이룬다고 하면 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내란 세력으로 하나로 묶어야만 내란 대 민주주의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경쟁, 네. 두 세력 간의 어떤 대선의 어떤 경쟁 이렇게 몰고 가야만 네네.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즉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고 네. 심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네. 내란 얘기를 적절히 했다고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동현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가 끊임없이 내란 얘기를 네. 했죠? 처음에 인사말 하실 때부터 네. 총알은 강하지만 투표가 더 강하다. 네. 이번엔 내란 극복 선거기 때문에 꼭 네. 참여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자체가 아까 최재명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란 때문에 탄생한 조기 대선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민주 세력, 진보, 뭐 보수 이 네. 싸움이 아니라 네. 정말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내란 세력을 네. 이렇게 척결하고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선거인데 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란 세력들과 같이 하고 있고 네. 선대도 꾸려가고 있으면서 그 내란에 대한 책임을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토론의 과정에서 내란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로 계속 토론을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선거의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중심을 잡고. 자, 근데 내 후보의 표정이나 네. 토론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극도의 네거티브 봉쇄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1, 2차보다도 훨씬 강도가 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경수 얘기에서부터 뭐 네. 쌍방울 얘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 네. 법화 얘기, 네. 과일 얘기 뭐 다 나왔습니다. 네. 나올 거 다 나왔고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예. 이재명 후보에게 사퇴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네. 두세 번에 걸쳐서 네. 연속으로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화가 나죠. 그런데 상당히 미소가 많았고 오늘 네. 또 여유가 있었고 본질에 집중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해서 뭐 정책이나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내란 세력 특히 윤석열과의 단절을 하겠냐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뭐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뭐 대표로서 뭐 좀 당원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한 거거든요. 네, 네.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서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까? 찬반 네. 투표했잖아요. 이게. 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이 어떻게 당을 운영을 했고 한 네.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얘기했잖아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도 않고 해명도 하지 않고 네. 오늘 특히 뭐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네.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이미 해명이 됐고 정치 공작에 의해서 조작 수사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만 계속 건드린 거거든요. 네, 네.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구도에서 보면은 네. 이제 4명의 후보가 등장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구 후보가 네. 등장했을 때 토론다운 토론이 네, 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네. 댓글이 상당히 그렇죠.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또 저쪽으로는 이제 김문수와 이준석의 연대가 있었는데 네. 자, 오늘 핵심 이슈 중에 낮에 내내 있었던 게 이른바 이준석의
단일화 담론이었지 않습니까? 나 단일화 안 해. 네. 네. 김문수랑 안 할 네. 거야. 이렇게 단일화 문을 닫는 거였는데 네. 근데 오늘 2시간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그렇죠. 네. 굉장히 둘이 단일화가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할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 네. 지금 토론회 3번 하는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단일화는 안 하겠다는 말 하지도 않아요. 토론회 때는. 네. 자기 혼자 있을 땐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후 2시에 왜 그 긴급 기자회견을 했나 의심이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는 연막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 만약에 본인이 정말 단일화 안 하려고 했으면 이 김문수 후보를 공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왜 나에게 그렇게 그렇죠. 맞아요. 단일화 압박이 들어오느냐. 맞아요. 난 그 할 얘기. 생각이 없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안 해요. 네.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속으로는 하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만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네, 네, 네. 그래야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려가지고 네.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본인이 좀 더 유리한 어떤 위치에 가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네, 걸 네, 얻어내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런 차원의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하는 태도를 보세요. 저렇게 하는데 단일화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아니 자기가 후보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김문수 후보를 공격 안 하면 보수표를 본인이 끌어올 수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한 편이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데 모든 시간을 써요. 네. 이건 누가 봐도 단일화를 하겠다는 말밖에 안 네. 되는 겁니다, 네. 대체. 자, 그런데 2대2 구도에서 예. 이재명 권영국을 보면 그래도 권영국 후보가 견제하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네. 몇 가지 까칠한 질문을 합니다. 맞아요. 상당히 점검하는 질문도 네, 하고요. 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안 해요. 후보를 향해서는 절대로 안 해요. 네. 거의 없었어요. 네, 제가 막 네. 계속 카운트하고 있었는데 없어요. 네. 딱 하나 했던 것이 뭐 백령도의 카지노 네. 수용 네, 뭐 그런 얘기했죠. 전혀 중요하지 네, 않는 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혼자 있을 때는 뭐 내란 세력에서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비판하고 이러면서요. 김문수 네.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아, 이해가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토론 과정에서 3번의 토론 과정 이재명 후보를 최대한 공격을 해서 본인 입장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이점을 갖고 네. 또 뭐 자기 표현을 하면 점수를 따고 그리고 나서 더 유리한 단일화를 이뤄내려는 의도가 있다. 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2대2 구도에서 이준석,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예. 그 강도가 말이죠. 1, 2차보다 네, 훨씬 높았습니다. 훨씬, 네. 후보 사퇴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은 이게 다급함의 표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이런 그 이준석과 김문수의 그런 토론 태도 네, 그리고 오늘 그 이낙연이 네, 또 뭐 괴물 독재 국가 출연을 네네네. 막기 위해서 네네네. 뭐 자기의 한 표를 김문수에 주겠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김문수, 이준석의 토론 태도를 봤을 때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말 도덕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내일 뭐 이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겠다. 네. 뭐 그런 발표를 하기 위한 보석이지 않나 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뭔가 네. 시나리오가 네. 이낙연이 갑자기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고 네. 이준석이 2시 10분에 갑자기 뭐 단일하지 않겠다는 식의 뭐 좀 의미 없는 기자회견하고 그런데 오늘 토론 태도를 봤을 때는 둘이서 거의 협공하듯이 네. 이재명 후보만을 정말 정책이나 외교안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네. 그런 걸로 계속 공격하는 걸 봐서는 네. 내일 갑자기 또 그런 선언을 하지 자, 않을까. 내일이 굉장히 네. 바빠지겠습니다. 네, 우리 네. 최진봉 교수도 대기하고 대기해야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마이뉴스 직원들 네, 같습니다. 계속 와야 됩니다. 여기서 자고 있어야 됩니다. 내일 파란만장한 하루. 주무시면 아침부터 안 대기 됩니다. 중입니다 지금. 네. 네. 새벽부터.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말 이런 단어를 정말 써야 되나 이 사람이 했는데 네. 괴물 독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네. 그런데 그거를 오늘 김문수 후보가 무려 4차례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오죽하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저를 지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신이 괴물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까지 네, 네. 매우 험한 말을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게 네. 과연 얼마나 유효타가 될 수 있을까? 전혀 아니고. 이낙연과 김문수의 네. 조합이 만들어낸 이 괴물 독재라는 단어를 오늘 주요 타격 포인트로 활용을 했는데 네. 그
그걸 거듭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번이나?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타격감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이란 정치인은요 이미 민주당 내에서 분탕질을 해서 그렇죠. 네. 본인이 직접 나갔어요. 네. 본인이 네. 나가지고 당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민주당 네. 인사도 아니고요. 이미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적 입장을 냈던 사람이에요. 네. 본인이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지 않으니까 네. 사실은 지난번 대선은 0.74% 지는데 이낙연 전 대표 네. 그 사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네. 분탕질하고 네. 이재명 후보 공격하고 도리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하러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죄송하면 낯짝이란 말을 해서 네. 그런 모습으로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 괴물 독재라고요? 아니 이미 그분은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쪽에 가깝게 가 있다고 봐요. 물론 네. 본인이 윤석열 쪽에 간 건 아니지만 본인과 함께했던 최측근들이나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함께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가지고 0.73% 지게 만드는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지금 가서 거기 가서 같이 한다고 해서 아니 어차피 초록은 동색이에요. 누가 그걸 가지고 타격감이 있고 민주당 인사가 같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거듭했고 또 이준석 후보도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네거티브를 했는데 만약에 최진봉 네. 교수가 이재명 후보 자리에 있었다면 화가 날 때는 화가 어떻게 합니까? 나죠. 화가 나면 소리가 커집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지거든요. 그리고 사투리가 가끔 나옵니다. 네. 화가 나면 그 연단에서 옆자리로 살짝 나와가지고 아니 그럼 저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하고요. 삿대질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똑바로 얘기하라고 이렇게 네.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경험이 어찌 네. 보면 네. 토론을 준비하면서 네. 이렇게 진흙탕으로 네거티브 할 거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나 김문수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네.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흠집을 내려는 목적으로 토론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두 번의 토론을 통해서 이미 경험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자. 네. 그리고 내가 할 말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답변하면서도 맨 뒤에 답변하고 앞에 그렇죠. 보고 자기 네, 할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대단히 좋은 저는 네.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후보의 예. 입에서 이준석을 향해서 예. 어찌 그렇게 40대 윤석열 같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권영국 후보가 그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권영국 후보가 그 얘기를 했고 네. 나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이 대목에서 상당히 그 통쾌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준석 후보에게 그렇게 남의 신변에 대한 관심 있으면 네. 당신의 신변에 맞죠. 대해서도 좀 되돌아봐라. 맞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이른바 성상납 네. 구간이 막 의혹. 뉴스에 보도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전혀 거론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네거티브 안 하죠. 정책의 네, 입장에서 하는데 야, 근데 그 참을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번- 제가 볼 때 아마 네. 준비 과정에서 네. 네. 그걸 여러 번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음. 참자. 왜냐하면 이게 좀 화난 모습이나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죠. 네. 네. 조금 이제 평정심을 잃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존재감 또는 준비된 후보 리더십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1차, 2차 토론에 네, 네. 비해서 이러한 공세에 대응하는 방식이 네. 미소도 띄고 네, 적절하게 네, 웃음소리도 흘리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재명 좀 더 후보는. 여유를 가지시고 저 토론의 품격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으셨을까. 네. 마지막 토론회고 또 이제 내일부터 해서는 또 그 지지율 또 이제 여론조사도 이제 공표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좀 이렇게 네거티브가 심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일일이 대꾸하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네.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네거티브로 좀 자극을 한 거거든요.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극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거기 말려가지고 좀 흥분을 하시거나 하면은 네.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고 또 평정심을 유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로 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정책 토론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뭐 준비가 되어 있구나. 네. 네. 또 모든 부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준비가 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1, 2차보다 더 강도 높게 네, 이재명 네, 후보를 공격했는데 이제 성에 안 차니까 예. 별도의 토론 시간을 제안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도 좋다고 그러던데. 저는 오마이 TV는 왜냐면 언급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마이 TV에서 준비한다고. 최진봉의 사회로.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불러서 해보면. 혼 좀 내. 제가 막 질문을 하게. 아니 근데 저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토론의 태도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하자는 그렇죠.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요. 정책적 대결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토론의 태도는 정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네거티브만 해요. 근데 무슨 토론을 더 합니까? 아니 근데 필요가 없다고 토론을 생각합니다. 더 하자고 하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예. 제가요? 왜요? 좀 이랬을 법도 한데 천천히 아니, 생각해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안 할 대목에서 거예요. 네, 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대응을 잘하는 거죠. 네, 제가 뭐 되게 말씀하신 차분했어요. 것처럼. 네, 그러니까요. 왜요? 제가 내가요? 이렇게 했을 법한데. 그게 원래 MG 네. MG 스타일의 대답이거든요. 네. 이게 MG 세대는요. 대표님 네. 보통 이제 위에 상사가 뭘 시키면 음. 왜요? 왜요? 네. 또 뭘 시키면 뭐 하세요? 그럼 제가요? 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그런 대답을 좀 뭐 패러디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나와 네, 네. 계시니까 그 김문수 후보는 네. 이준석 후보의 포인트와는 살짝 달리 끈질기게 네거티브를 네, 한 네. 게 측근들이 많이 죽었다. 그렇죠, 네. 수사 네. 받으면서 이랬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 정도 되겠냐. 네. 대통령이 되면 더 많이 죽을 거 네, 아니냐. 네, 이런 네. 식으로 끊임없이 해나갔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증거 없이 기소한 네, 거였다. 맞습니다. 나를 네. 잡으려고 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그 포인트 김문수 후보의 공격 포인트와 이재명 후보의 대응 포인트는 어땠습니까? 저는 정말 김문수 후보가 그런 또 이번 이재명 후보가 재판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네, 네. 이렇게 네거티브를 한 거는 정말 네. 잘못 건드렸다. 저는 또 제가 또 누구보다 대장동 사건이나 네, 이런 거 잘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맞아요. 이거는 명백한 정말 정치 검찰들이 이재명 후보 정적 제거 잡기 위해서 네. 주위 측근들까지도 다 만들어낸 조작 수사라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네. 밝혀지고 있고 지금 오히려 그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네.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정치 검찰들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게 물어야 될 네. 사안입니다. 이게 검찰들이 이 괴롭히는 그 딱 수단이 그거예요. 방법이 주위 측근들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부르고 압수수색하고 뭐 출국 금지하고 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고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걸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까 진짜로. 그런데 네네. 오히려 그걸 이재명 후보의 비리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까지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인륜도 저버리고 그런 오직 선거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그런 네거티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저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외교 문제를 다루는데 네. 쌍방울 대급성금 그러니까요. 재판이 네, 나올 네.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뭐 네. 사회자가 분명히 뭐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재판 5개 관련 네.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외교 안보 관련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하면은 네. 이재명 후보한테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변 잡기적인 네거티브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전체 토론을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두 후보의 이재명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가 한편으로는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네. 이거를 이번 대선의 본질로 네, 끌어오려고 맞아요. 노력을 했고 예. 내란 세력과 김문수의 연관성 네, 네. 그다음에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소극적이었던 대목을 네.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 그거는 1, 2차 토론에서도 살짝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3차 토론이 정치에 관한 토론인 만큼 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집약적으로 이걸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냐. 네, 그렇게 네, 예? 얘기했죠. 이런 얘기까지도 했고, 예. 그렇죠? 예.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저는 그게 이제 잘 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정으로 들어오면서요, 점점 내란 때문에 일어난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석되고 있어요. 네. 마치 그냥 여야 간의 대결처럼 이렇게 가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여론조사 결과로만 네, 본다고 네,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래의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지. 이거 내란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리고 네. 김문수라는 사람은 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아니지. 네.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뭐 어떤 여야 간의 대결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거나 희석되는 부분을 네.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보수 진영에서는 가능한 한 이게 내란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네. 하거든요. 네, 자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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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네. 근데 이걸 다시 연결시켜 줘야 이번 대선이 왜 이루어졌는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의 내란 때문이었고, 그 내란과 함께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이고 김문수 후보는 내란을 동조했던 사람이다. 네. 그리고 끝까지 사과 안 했잖아요. 네. 국회에 나와서도 네. 이런 네. 모습을 강조시켜 줘야 국민들이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반드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각인시켜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걸 전략적으로 얘기한 건 대단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지난 토론에서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과 단절할 생각이 있느냐 네. 계속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을 안 하잖아요. 오늘 대답한 거라고는 윤석열은 이미 탈당했다. 네. 탈당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없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구성을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윤석열 내란 그렇죠. 세력들이에요. 네. 내란 세력들이 있는 곳 지금 최근에 또 오늘은 또 윤상현을 또 선대위원장으로 또 임명한다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또 김문수가 얘기하는 게 내란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재판 받고 있고 네. 지금 내란 중형무 종사자 김영원을 포함해서 다 재판 받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재판 받고 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사퇴하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과 지금 김용현 같은 내란 세력들은 재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지 내란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자, 정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이제 3차 토론에 임하면서 핵심 축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겠다. 네, 이걸 이제 네. 작정을 했고, 그래서 전반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가급적 김문수 후보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핵심을 좀 제대로 짚고 네, 싶다. 네, 그러면서 네, 네. 국회 침탈이 내란인가 아닌가. 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유효했던 게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답을 못 하더군요. 못하죠. 네. 예,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건 내란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없어. 네, 내란이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그다음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을 네, 해야 네, 된다. 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언어 폭력이다.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인데 네, 네. 이걸 왜 연결시키냐라는 건데 네. 그 비상계엄이 얼마나 잘못된 거였는지 반헌법적이었는 그렇죠. 거지를 네.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네. 또 헌재에서 대부분 물론 헌재가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자체가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형식적인 절차도 맞지 않았고 네. 계엄 선포 상황도 아니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헌재 결정문에서.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까지 한 부분도 다 드러났고 지금 네. 형사 재판에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국무회의 관련돼서도 지금 어제 한덕수 비롯해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이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 지금 CCTV 이제 다 확보되고 나니까 기존에 진술했던 것과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소환해서 조사했고 지금 출국 금지까지 시킨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네. 지금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웬만한 증거들이 지금 확보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새로운 비화폰도 이제 다 입수가 된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사과 한 번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사과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내란 세력과 윤석열 아바타라는 걸 인정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이게. 네. 네. 아니 근데 실제로요. 네. 지금 형사 재판에 윤석열의 혐의는요. 내란 우두머리 그렇죠. 혐의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내란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연결되면 안 된다면 그럼 지금 형사 재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대체? 허상을 네.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뭡니까?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안 돼요.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자, 하는 그렇게 거예요.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 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중심축을 유지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취한 게 있었습니다. 네. 왜 그날 그렇게 한가했냐? 그렇죠. 전 몰랐어요. 그 이준석 후보가 네. 그때 강남에서 술 마시고 있는지도 몰랐고 네, 네.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온지도 몰랐죠. 몰랐고 네. 담장 앞에서 네. 막 설랑설레 하고 있는 것만 알았는데 네. 진실이 그래요 했던 거였습니다. 동선이 다 나왔더라고요. 아. 강남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계엄 선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 동탄 집으로 갑니다. 그럼 바로 와야지. 아니 강남에서 네, 네. 국회로 바로 넘어갔으면 어, 금방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 급박한 상황 일반 저희 시민분들도 정말 계엄 선포됐다는 얘기 듣고 주무시다가도
그렇죠. 급히 국회로 오시고 네. 뭐 이렇게 하다가도 급히 국회로 오시고 의원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국회에 모이셨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그 술을 마시고 있다가 계엄 소식을 듣고는 동탄까지 내려가서 네. 그러면서 뭐 여유 있게 하지 않았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근데 거잖아요. 왜 샤워는 왜 하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무슨 그래서 그게 이해를 네.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 아하,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남한테 지적질할 자격이 되는 겁니까 대체? 네. 이재명 후보는 그 소식 듣자마자 네. 그 여사님이 직접 그렇죠. 운전하고 네. 직접 온 거잖아요. 라이브도 키시면서 그러니까요. 국민들께 여의도 오달라고. 보여달라고 네, 말씀하시고. 뭐하는 네. 누구한테 지적질이에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또 공격이 김문수 후보와 주로 김문수 후보 쪽에서 나왔는데 네, 네. 대법관 증언에 네, 대한 네, 것이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는 내 뜻이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아직 했는데 뭐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 포인트가 나올 줄은 예상하셨죠. 그렇죠. 뭐 아마 분명히 애들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지금 계엄 선포 자체를 네. 지금 민주당 탓을 돌리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법원을 공격하고 네. 법원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대법원에도 압력을 넣고 지금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도 계속해서 정치 검찰들에 대해서 문제점들만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셨는데 네. 5월 1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법부의 뭔가 좀 불법적인 부당한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거는 차차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 그것도 네. 대법관 증언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맞는 방법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장 뭐 몇 명 증언하겠다 이런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뭐 그런 방법이 또 필요하다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들인 거고. 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지금 사법부를 지금 억압하고 뭐 압력을 한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계속해서 그런 뭔가 그 의회 독재 이런 지금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네, 그런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저는 대법관 관련해서는 음. 기존의 법원에서요 네. 너무 사건이 많은데 그렇죠, 법관이 맞습니다. 부족하다고 네.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늘리는 거는 전혀 문제 법원이 원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숫자가 적어 판사들 수 좀 늘려줘. 음. 그리고 실제 독일은요 대법관 수가 130여 명이고요. 네. 프랑스는 120여 명이에요. 네. 우리는 14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재판 그 받으러 가잖아요. 2년, 3년씩 걸리는 경우도 그렇죠. 많아요. 맞습니다. 네. 누가 피해를 당하면 국민들이 피해 당하잖아요. 계속 소송해야 맞습니다. 되고 네. 기다려야 되고 빨리 결정 안 내리고 본인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 만들어 주겠다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게 무슨 압박이고 억압입니까? 대법관 늘려놓으면 안 됩니까? 무슨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14명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적으니까 특권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아 맞습니다. 보세요. 그런 특권의식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 늘리는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네. 보수진영이 전략적으로는 정치적인 시비를 거는 거지 본인들도 네네. 제가 볼 때 예전에 보수진영에서도 법관 늘리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 맞지 않은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란 세력 척결 네. 이 핵심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반부에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종호용 네, 씨를 얘기했었죠. 선대위에 네, 임명한 선대위 거, 임명. 윤상현 네, 임명한 네, 거. 네.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다. 아니면 최소한 비호 세력이다 이런 발언도 있고 윤석열의 아바타.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이라는 상황이 네, 반란 수계가 귀환하는 거다라고 되게 맞아요. 세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전혀 근거가 없다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 되면 윤석열을 사면해 줄 거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질문했었죠.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웃으면서 네.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할 수 네,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직설적으로 전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강한 톤으로 내란 세력과 김문수 후보가 연계되어 있다라는 네, 것을 네, 강조한 그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권영국 후보의 존재감은 네. 어땠습니까? 1, 2차 토론에 비해서.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권영구 후보가 물론 정책적 부분에 얘기하려고 자꾸 접근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인데요. 네.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특히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혀를 찌르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같은 편이 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이 두 사람이 내란 세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준석의 이런 잘못된 태도 물론 몇 가지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걸 정말
그 아프게 찔러대는 그런 질문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는 좋았는데 네. 진흙탕 싸움에서 본인만 정책적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질문하고 다시 원래 돌아가서 네거티브로 돌아와 버렸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책적 질문도 하지만 네. 내란 세력과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대표님 얘기했듯이 네. 그런 정도의 질문들이 좀 더 송곳 질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발언과 말을 하고 있는지가 증명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네.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반 토론 이제 외교 안보 네. 분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네, 네, 네. 한미 동맹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트럼프가 안 만나줄 것이다, 신뢰할 것이다, 신뢰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막 강조를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이유가 쌍방울 구도- 의석이 네, 네. 두세 석밖에 안 되는데 본인은 더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트럼프가 왜 안 만들어줍니까? 아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당연히 만나는 것이고요. 예, 그거를 쌍방울 그것과 연계를 시켜요. 네. 그게 너무 저는 말이 안 이재명 된다. 후보가 미국에 입국도 못할 네, 것이다. 그럴 거라고. 너무 편협된 네. 본인의 시각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외 외교와 관련해서 전혀 모른다는 걸 스스로 지금 밝히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뭐 방위 그 분당용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정의 자체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뭐 친중 이미지를 씌우려고 해서 뭐 대미 대일 외교에 있어서는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 김현종 차장이 얼마 전에 다녀와서 맞아요. 트럼프 핵심 측근들과 이미 벌써 교감을 나누고 왔잖아요. 지금 이미 벌써 미국과도 이렇게 대미 외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인데 네. 본인 지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대미 대일 외교 어떻게 할 건지 정책도 없잖아요. 지금 네. 어떤 방안으로 할 건지도 내세워 전혀 언급도 못하면서 오직 공격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친중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친중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미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냥 의혹만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네. 네.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러면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스스로. 네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자, 그런데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제 핵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네, 김문수 후보의 네, 네. 핵 보유 주장에 대해서 네, 네. 이재명 후보가 물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핵을 보유할 거냐, 네. 말 거냐. 대답을 그동안은 핵 보유 주장을 네, 많이 네, 했던 것 오늘은 같은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답을 안 네, 하고 네, 네. 한미 동맹의 범주 내에서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미국과 핵 공유 이게 실현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그러니까,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네, 네.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자 이게 뭔가 그 준비가 안 돼 안 있음을 된, 네, 좀 보여준 그렇죠. 네.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핵 잠재력에 대해서도 그-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네, 전술핵 네, 네. 한반도를 재배치하면 북한의 비핵화 요구를 못한다. 못하죠. 그렇죠. 라고 네, 정확하게 네, 네, 네. 예,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예. 네. 그 실제 네. 핵에 대해서 공유하고 뭐 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한다는 건 미국이 승인을 안 해주고 반대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답 못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미국도 우리나라에 뭐 핵을 갖다 놓는다거나 전술핵 네. 배치하는 거 반대해요. 미국이 동의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오라 그러고 가져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주장을 계속 하다가 이제 네. 혈이 찔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그대로 할 거예요? 미국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다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자기 그 지지자들 예컨대 뭐 극우 세력들이 좋아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막 던지다가 네. 실제 사실관계나 팩트 중심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토론회 시간에는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져올 수가 없어요. 미국이 안 주는데 어디서 핵을 가져왔다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냥 선전선동술로 네. 저는 한다고 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대북 오늘도 관계에 그런 얘기를 대해서 했다고 봐요. 상당히 적대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아마 극우 지지자들의 입장을 봐서 그런 건지 너무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적대적이고 강경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는 뭐 한미 방위 네. 분담금도 인상까지도 자기는 고려하겠다. 음.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막 저는
이건 대책이 자, 그렇기 아니라 때문에 네. 이제 공약은 얘기를 안 하고 네. 외교 토론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을 가져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 관련한 재판을 언급했더니 이재명 네. 후보가 열받아서 하는 얘기가 열받았지만 뭐 표정은 예, 괜찮았어요. 표정은 괜찮았어요. 네. 토론장인지 유세장인지 잘 모르겠다. 혼자서 네.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에게 묻지 말고 검찰에게 나를 왜 그렇죠. 기소했는지 네, 물으십시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 김문수 후보는 공약도 준비가 안 됐지만 없어요. 토론의 룰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룰도 잘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네, 몰라요. 네. 근데 1, 2차 토론을 했으면 좀 이제 알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도권 토론을 할 때는 네. 두 명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에게 할 시간을 네. 30초는 갖고 남겨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룰을 여전히 못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 룰을 잘 못 지키다가 네. 몇 초 안 남으니까 네. 이준석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재명과 같은 방탄 독재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방탄독 아니 잘 보세요. 방탄복 입은 거 가지고 시비를 자꾸 거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후보든 저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가 안전 네. 경호 문제는요. 저건 지나치리만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기는 뭐 총 맞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걸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대 후보가 예를 들면 방탄복을 입고 나온다고 해서 그걸 비판을 하고 네.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정점으로 삼고 정쟁으로 삼고 무슨 그걸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오늘도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이제 재판과 연관된 것처럼 이거 연계를 시키는 건데 네. 네. 사람의 목숨과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저는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거 네.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네.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도 네. 오늘 아주대에서 있었던 네.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테러 테러를 네, 자수하고 네. 자수했죠. 네, 네, 네. 자수했죠. 테러 시도를. 네. 근데 계속해서 온라인 그런 커뮤니티에 테러 올린 거예요. 테러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테러를 당하셨잖아요. 네, 정말 네, 네. 그것도 정말 경동맥이 조금만 더 깊었으면 정말 정말 큰일 날 생명이 뻔했죠. 네. 위험할 정도의 그런 테러를 당한 분한테 네. 계속해서 뭐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살짝 목이 긁혔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거고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인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음. 네. 자, 근데 우리는 1, 2차 토론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했어요. 네. 아,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나? 네. 진짜 맞아요.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 3차 토론은 그런 국민적 비판을 받고 좀 후보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공약도 좀 얘기하지 않을까 했는데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더 강도 높게 네거티브에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토론을 보고 나서 이제 총평, 네. 다시 총평. 네. 처음에 간단한 총평이었지만은 승자는 누구였다고? 저는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판세 자체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네. 지금의 판세가 물론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해서 보수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는 바닥 민심 그렇지 않다고 보고 네, 현장에 네,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소가 됐다. 더 이재명 후보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즉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정책적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이 내란 세력과의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하는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줘서 네.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 대한 명확성, 네. 의미, 이걸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네. 이번 토론회에서 승자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나머지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말꼬리 잡고 공격해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공격하면 자기들한테 승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 국민들이 정말 시청하는 사람들이 네. 깜짝 놀란 네. 게 여성 관련 발언, 네. 젓가락 그게 관련 이런 것들이 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네. 이 토론에서.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네. 댓글에 아주 충격받았다. 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준석 내려와라. 지금도 그렇죠. 막 얘기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퇴출시켜야 된다.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옵니다. 가을 네. 편지님은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자, 총평을 하신다면? 저는 뭐 오늘 그 토론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네. 뭐 댓글도 많이 남기셨지만 정말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걸 더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정말 3년 전 0.73%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3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네. 정말 대한민국이 후퇴했고 네. 경제가 폭망하고 이런 것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지금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했지 네. 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능력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정책 없고 오직 네거티브만 일삼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건지를 뼈저리게 느끼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이재명 후보를 또 응원을 하실 거고 투표를 네. 참여해서 이재명 후보를 저는 선택을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 창에 보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분노가 네.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버드 교육이 엉망이네. 이준석 퇴출 서명 운동을 벌여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창피한 것은 국민의 몫인가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아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악의 토론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윤리 제명을 하라 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D-2지 않습니까? 네, 사전 그렇습니다. 투표를 한다고 하면 자, 오늘 분위기. 네. 오늘 분위기 오후 2시에는 단일화 문 닫았다. 절대 안 돼라고 했는데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은 토론에서는 완벽한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네. 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일화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 정도로 하는 만약에요 본인이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명확하면 일부러라도 저는 단일화에 대한 얘기하고 왜 나를 네. 공격하냐 왜 그렇게 스토커처럼 나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네. 질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내란이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네.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오후 2시에 했던 기자회견은 네. 그냥 속임수다. 자, 아까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올렸던 페북글 잠깐 한번 올려보실래요? 아까 그 긴급 단일화 막 이렇게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속보가 올라오니까 자, 저렇게 써놨어요. 긴급이라고 한 걸 보니 저렇게 하고 내일 이준석 사퇴하고 김문수 지지 야합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근데 이제 저게 실제로 저 가능성이 높았는지 아니면 미리 김을 빼기 위한 것인지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토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오늘 토론을 보니까 네. 둘이 완벽히 단일화가 돼 있네. 그렇죠. 네. 아니 오늘 오후에 저렇게까지 기자회견 했으면은 네. 오늘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 안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얘기해야 한번 돼요. 당신이 왜 쓸데없이 네, 계속 네, 나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느냐. 맞아. 그럴 생각 스토커냐. 없다. 네. 그런 얘기 한 번 안 해요. 하잖아요. 네. 오히려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단일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왜 그러죠? 중간에 뭔가 교감이 이미 아, 있지 이미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단일화의 단자도 안 나왔어요. 네, 안 네, 나와요. 네, 안 나왔습니다. 아니 네. 근데 나는 그래서 이재명 네, 후보에게 기대를 네. 했거든요. 뭐, 아니 당신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오늘 보니까 둘이 질문을. 죽이 잘 맞는데 네, 네, 네. 이렇게 할 법했는데 되게 이재명 후보가 네. 절제가 있었어요. 네, 네, 저 같으면 했을 법해요. 아마 뭐 이재명 후보도 둘이 단일화 할 거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네. 거의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내란 세력끼리 저도 동조할 그렇게 거다. 봅니다. 네, 그렇게. 자,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네. 내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은 해야 됩니다. 사전 투표 사전 전에 투표 전에 해야 네, 되니까요. 최소한 네. 2시. 네, 네. 근데 지난 예. 대선에서도 예. 그 안철수 맞습니다. 후보의 네. 사태도 막판에. 3차 토론이 끝난 다음이지 다음에. 않았습니까? 예, 사전 투표 전에. 그래서 네. 내일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정말 최진봉 교수 이 아침부터 오마이TV 스튜디오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반경 1km 이내에 자고 있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고 있어야 돼요. 저는 회사 운영도 하고 막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제가 복잡한 대신 자고 상태이기 때문에. 있겠습니다. 네, 박종호 기자는 내일 예. 어디 또 이재명 후보 동선 네, 따라가야 가야 되겠죠. 되니까 제가 따라가야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네. 쇠사슬로 묶고 자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후보 단일화 발표가 난다면 예. 2시 아니면 6시 아니면 거의 뭐 한 밤 10시. 그럴 수도 있죠. 밤 10시 드라마틱하게 할 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또 의외로 아침에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뭐 저는 그 이미 오늘 네.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네. 네. 김이 어느 정도 빠졌고 왜냐하면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 진보진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단일화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네. 극적인 단일화의 효과는 그렇게 많지 근데 이제 않을 만약에 한다는 가정을 하면 예. 오늘의 뉴스들이 등장하는 시간표 타임라인을 네. 보면은 거예요. 예. 야 저쪽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렇죠. 네. 일단 이낙연을 통해서 네, 네, 맞습니다. 괴물 독재라는 네. 단어를 하고. 만들어내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전 네. 대통령을 만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전 만났죠. 대통령이 네, 네.
만난 건 아니지만 방문했죠. 네, 유경수, 유경수 여사. 네, 네. 거기 그러면서 거기서 생각나요. 김문수를 언급했습니다. 언급했습니다. 네. 네, 김문수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네, 라면서 네, 언급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구 여권, 네. 이른바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이 세력들이 하나화되는 맞아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자, 과연 우리 오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예측하세요? 내일 한 2시 전후로 해서 네. 전격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또 너무 늦어버리면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6시부터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 네. 한 오후쯤에는 네, 뭐 어제 토론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제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괴물 독재 국가를 막아야 된다. 뭐 그런 뭐 멘트로 해서 네. 네. 뭐 이렇게 둘이 같이 또 단일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선거 막판인데 네.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들이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상납건도 네, 네. 마찬가지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네. 있는 중이고 명태균. 그다음에 명태균 네. 게이트 네. 그것도 있죠. 그리고 당 대표 시절에 대학생 뭐 위원회인가? 네, 네. 그거를 하는데 뭔가 명태균과 함께 네, 작용을 네, 했다는 네.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고 오늘 토론 표정 1차, 2차, 3차 내내 이준석 후보는 긴장돼 있었어요. 네. 표정이 풀려지지 않고 그렇죠. 웃음기가 거의 없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주변에서 조여오는 것도 네, 네. 단일화에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완주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네.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단일화 한다고 해서 네. 본인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 문서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일화를 하지 않고 아니 근데 안철수 네, 씨도 해도- 3년 네, 전에 네. 문서화를 했어요.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윤석열 헌실장이 됐죠. 네, 후보가 버려버렸죠. 문서를 안 갖고 갔죠.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랬더니 근데 안철수 문서를 들고 갔어요. 이거 좀 가져가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따라갔죠.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한테 들고 가는까지 보고 네. 그러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때요? 지금 여론조사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대체로만 얘기할 수 네.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단일화를 한다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죠. 산술적으로 뭐 단일화 한다고 해서 이준석 지지자들이 전부 다 김문수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네, 네, 네. 대부분의 이준석 지지자들도 대부분이 네. 또 정말 윤석열 같은 내란 세력들에 반대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건데 네. 단일화하면 오히려 상당표는 또 이탈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가 정치였고 그중에 외교 안보가 있었으니 네. 또 외교안보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김종대 외교안보 전문가를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티가 이렇게 전화로 연결하는 건 최진봉 교수님이 그렇죠. 주로 하시던데. 전문 영역이죠. 제가 그럴 때도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이어폰을 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종대입니다. 네. 예. 자, 우리 김종대 평론가님이 지금 그리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교안보에 대한 평을 하기 전에 오늘 총평을 한다면요? 예, 뭐 그야말로 선혈이 낭자한 네거티브전 아니었겠습니까? 선열이 낭자. 예, 아주 뭐 피가 철철 흐르는 네. 싸움판이었는데, 네. 예, 저기 오로지 뭐 김문수 후보는 한 놈만 팬다는 전략으로 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피 날 때까지 그냥 상처에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네. 거기에 이제 사실상 이준석 후보는 같이 가세를 하면서. 여태까지 김문수 후보하고 사실상 거의 우파 동맹 공조 체제를 해오다가 네. 오늘 살짝 방향을 틀은 내란 세력을 조금 비판했어요. 네. 예,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조금 변화된 모습인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방어할 게 많으셔가지고 네. 예, 이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수세적인 대응 위주로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아, 근데 그동안 우리 세 사람이 했던 얘기랑 조금 다릅니다만, 네. 예, 네. 조금 정책이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후반부에나 가서야 네네네. 토론의 질서가 좀 잡혀 나갔다. 네. 그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네거티브로 협공을 했는데, 예. 협공하는 거 보면 단일화 할 듯한데 어떻게 분위기 보셨어요?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 네. 1차, 2차 토론 때와 달리 이준석이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충분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는 안 한다, 김문수가 사퇴해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연장선에서 조금 나온 얘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단일화를 좀 거리를 두겠다는 게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게 뭐 내란 세력하고 이제는 완전히 절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 보면 얼핏 보면은 이거는 제스처지 단일화를 진짜 포기했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네. 자,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오늘 외교안보에 대한 정책적 토론이 많이 부실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이른바 핵 보유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막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요. 예. 예,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뭔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만. 그거 원래 우리가 준비한 질문서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먼저 하는 바람에 빠졌는데 네네. 그 굉장히 날카롭게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뭔가 무지라고나 할까 네. 이런 부분은 뭐냐면 한미동맹 내에서 핵능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네네네. 한미동맹하고 핵능력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네. 그리고 저기 사실상 핵무장론을 얘기한 거예요, 공약에서. 네네. 그 핵무기 설계 능력을 갖추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다음에 핵연료 재처리하고. 그러면 국제 기준으로는 이거 핵무장이에요. 네. 그랬는데 핵무장이 또 아니라 그러고 네. 동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모든 논리가 엉켜서 네. 예, 이제는 그 미국에서 들으면은 저건 뭔 소리냐. 그러면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관심 인물, 요주의 인물로 볼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또 이준석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쌍방울 그 얘기를 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얘기를 하면서 재판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미국에 입국을 못할 것이고 트럼프와도 만나지 못할 거다라는 발언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이준석 후보 발언들은 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예, 그 성혐오 발언을 그대로 옮긴 거라든지 네. 이건 아마 내일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권영국 후보를 끼어들려고 했는데 권영국 후보가 말려들질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자 본인이 이걸 재차 3차 되풀이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아마 이준석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네. 두고두고 회자될 중요한 걸림돌을 만들었다. 이건 정말 여성들 혐오 발언을 해서 화나게 만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쌍방울 그 저기 대북 송금 뭐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이건 사실은 저기 이재명 후보의 미국 입국 금지가 된다는 식의 발상은 네. 이거는 상당한 언어적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는 네, 거기까지 나간 것도 많이 나갔다. 결국은 조금 뭐랄까 좀 성격이나 인성 자체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는 발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네네. 그 외에도 몇 건 더 있어요, 사실은.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총평을 하면 오늘 3차 토론이 기존 지지도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 듯합니까? 예, 일단은 기존 구대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선열이 낭자했지만. 예, 선혈이 낭자했지만은 서로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끼리 상쇄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다지 큰 효과가 없고 또 새로운 게 아니라 뭐 5년 전, 10년 전 것까지 다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겹다 이런 반응을 오히려 일으키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보수 쪽 후보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 네. 물론 제가 한 캠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은 네. 이제 권영국 후보가 진보의 큰 자산이 됐다는데 네. 저는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이제는 국민적인 인물이 됐고 네. 앞으로 진보 또 이 진보 정당의 정치가 활성화되는데 소중한 자산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네.
이 자체 성과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자, 오늘 토론 중에 또 특징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뉴스를 김문수 후보가 활용한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의 연대를 활용하면서 이낙연의 발언 괴물 독재, 이재명은 예. 괴물 독재가 될 거라는 것을 무려 4차례나 강조를 했는데 예. 이 대목이 좀 보수층에는 먹힐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킬까요? 요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네네. 오늘 그 후보 대기실들이 있었어요. 네. 그 수행원들이 이제 쭉 각자 대기실에 있었는데 네. 옆에 국민의힘 대기실하고 벽이 터진 거예요. 창문 네네. 쪽이. 아하. 바로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네.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네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한편의 개그 콘서트 같아 보이는데 네. 그때 뭐 박수 치고 거의 뭐 황홀경에 빠지더만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한테는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들이 카타르시스를 뭐 선사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말 그대로 네거티브의 어떤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참 표현을 해도 어떻게 좀 자극적인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동원하는 어떤 네거티브 총동원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대목이었고 네. 아주 절정이었는데 네네네.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 대목에서 만세 부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또 현장에서 있었던 생생한 얘기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뭐 권영국 캠프의 있어요. 일환으로 있기 때문에 방송 토론 팀장입니다. 살짝 편파적이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아이, 얘기랑은 기조가 좀 살짝 다른 권영국 게 후보를 있습니다. 너무 지원하는 것 네, 같으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성이 우리가 떨어진- 했던 기조는 두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 네, 이재명 후보가 줄기차게 네. 핵심 축을 그러니까요. 잘 유지했다. 맞습니다. 네. 내란, 그게- 내란 세력 네, 네. 척결이라는 네. 이번 이번 선거의 선거- 본질에 네,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잘 했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여유가 훨씬 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영 후보는 네. 약간 좀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또 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페이스를 약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중간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계속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네. 계속 공방이 오가면서 서로 말다툼하는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네. 본인의 주도권 때 본인의 시간을 잘 활용했고 또 답변 과정에서도 끊지 마라. 30초 네, 내에 네, 얘기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할 얘기를 잘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권영 후보는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누구야 김문수 후보하고 막 서로 말이 얽히고 이러면서 얽혔죠. 네. 제대로 잘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 입장에서는 나름의 자기 포지션이 네. 있고 존재감을 네, 네.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약간 그런데 이제 음. 안타까운 것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네거티브 강도가 워낙 세니까 네, 맞아요. 이재명 네. 후보를 향한 게 네, 워낙 네, 세니까 빛이 좀 발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할 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최진봉 교수님은 네. 사전 투표합니까 본 투표? 사전 투표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제 본 투표하는 날은 여기 새벽 5시부터 방송하거든요. 어디에요? 여기. 오마이TV.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새벽 5시부터 와서 6시 시작할 때부터 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대표인데 모르고 그러니까 있는 모르고 오셨습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새벽 5시 50분. 진짜로 새벽 5시에 오십니까? 야,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전 투표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네.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전 투표가 네, 네. 지난 대선에서 36% 네, 이상 네. 맞습니다.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려고 해도 내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네. 맞습니다. 사전 투표 첫날만 지나면 이게 거의 네, 영향이 효과가 없죠. 네, 없죠.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전 투표 첫 시간 6시 그 해야죠. 그 어떤 마음으로 네. 유권자들이 오는가 예. 그거를 그걸 최진봉 드려야 교수님. 됩니다. 네. 예. 그럼 최진봉 교수님은 스튜디오에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으로 갑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왔습니다. 어디로 그렇습니까? 가는지는 어디로 연락을 안 했고요. 일단 6시부터 한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멀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않습니까? 아니, 언제- 대기 멀지 멀죠. 용인에 새벽에 우리 왔는데. 오 변호사님은. 네, 저도 뭐 첫날 사전 투표를 네.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그 이번 투표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대장동 사건 등등 네, 네, 맞습니다. 많이 네. 관여해 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투표율이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네, 지금 정말로 3년간 네. 그 윤석열 정말 정치 검찰 독재 체제에서 네. 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또 본인이 독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내란까지 네, 저지르면서 네. 이렇게 이번 대선이 이제 치러지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제 투표로서 이 표로서 심판을 해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네. 정말 너무 많이 기다리셨던 기회가 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제 뭐 재외국민 투표 역대 최대로 79점 네. 거의 80%에 맞아요. 육박하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딱 보여줬듯이 네. 사전 투표에서 상당한 투표율로 인해서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투표 열기를 좀 첫날부터 이렇게 띄워야지 네. 정말로 이게 정권 심판과 내란 세력을 종식하는 그런 선거의 의미가 또 네, 한층 더 또 이렇게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 주위에 저희도 계속해서 사전 투표를 계속해서 독려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3차 토론에서 특히 1, 2차 토론에서도 그랬지만 3차 토론에서 특히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한 네. 것은 이번 선거에서 말이죠. 네. 중도의 표심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네, 전략이지 네,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지난 대선과 달리 상당히 지금 민주당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12월 3일 예. 비상계엄 예. 쿠데타에서 보여줬던 네. 그 모습 그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세상이 다시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네. 그런 게 강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방법은 투표로 심판하는 방법이다. 네. 그 내란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은 막아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네. 어필해서 네. 말씀하신 건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의 표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종반으로 가면서 네. 결국은 이게 자꾸 흐려진다니까요. 이게 내란 세력들과의 싸움이고 내란 세력을 척결한다는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흐려지고 있는 걸 다시 상기를 시켜줘서 네. 아 그렇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네, 이런 네. 어떤 그 분위기를 쇄신하는 점에서도 네. 오늘 토론에서 내란 관련된 얘기를 많이 얘기한 것은 그렇죠.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1, 2차 토론에서 한 3, 40 정도를 얘기했다면 이번 토론에서는 거의 팩을 네, 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네, 네, 네. 방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네. 자, 우리 아까 봤던 KBS 충청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화면이 가능하면 그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도의 표심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KBS 청주 방송 총국에서 한국 리서치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는데 45, 38, 8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직선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네.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온 대선 중에 네. 유일하게 충청북도에서 이긴 후보가 다 이긴 겁니다. 맞아요. 청주 그렇기 지역. 때문에 네, KBS에서 그렇죠. 지금 네, 충청북도 네. 저 조사를 했는데 네. 상당히 이런 차이가 나고 네. 있는데 여론조사를 통해 보더라도 중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이고 앞서고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정권 교체냐, 맞습니다. 정권 네, 연장이냐, 맞아요. 네. 네, 이것도 지금 변하지 않는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자, 막판 변수라면은 뭘까요? 막판 변수 제가 여쭤봤더니 네. 강금실 총괄 선대위원장은 막판 변수는 설마다 그러더군요. 설마. 설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네. 설마가 막판 변수고 그것의 핵심이 후보의 신변 네, 안전 네, 문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네, 네. 했는데 자, 최진병 교수님, 뭐를 막판 변수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아주대 건도 나왔고 네. 네. 끊임없이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네. 극단적인 어떤 세력들, 극우적인 네.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음. 그래서 정말 후보의 안전이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대세론 이미 굳혀졌고요. 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선거 한 달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결과로 갑니다. 네.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변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게 나오더라도. 다만 후보의 안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게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네. 만약에 어떤 형태로는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후보의 어떤 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라고만 판단하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전을 지키는 게 저는 마지막까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동의하실 텐데 네. 절박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절박함, 절실함을 어느 진영에서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네, 투표장으로 가게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저는 선거를랑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 네. 측이 훨씬 더 간절하고 절박한 절박하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정말로 이건 내란 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아야 되고 네. 또 득표율도 높아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도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응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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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더 절박하게 지금 또 선거 운동이 3표가 부족하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훨씬 절박하게 남은 7일간 더 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은 세표 운동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 세표 운동. 그래요? 예. 갑작스럽게 질문을 아니 정말 절실하게. 그리고 저는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네네. 저도 이제 집에 저희가 사는 지역의 의원이 이제 부승찬이거든요. 네. 부승찬 의원이 새벽부터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래요. 저는 네, 지난번 대선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네, 없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이 와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네. 자기 지역구에서 이번처럼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네. 열심히 뛰는 거 저는 처음 맞습니다.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박감이 네. 결국은 승리로 갈 거라고 저는 네. 기대합니다.